제3지대가 꿈틀꿈틀 양분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늘막들이 두 개의 중텐트로 합쳐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른바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당을 합쳤고요. 양양자, 이준석 두 사람이 한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부터 한번 좀 보실까요? 하나의 세력화,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명은 임시로 개혁미래당으로 정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정식 당명을 확정하겠다라며 조홍천 의원 등의 구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어떤 세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세력을 합쳤습니다. 하나로 개혁미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를 하겠다면서 돌연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거론하며 우리 거 베낀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집 비유를 했는데 논란입니다. 중국집에 전화기 2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장 개업한 중국집 이름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는 건 아니냐. 무임승차든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라며 우리 집 당명 왜 베끼냐라며 옆집에 개업한 부도덕한 중국집에 소위 빗대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조홍천 의원 등이 차용해서 개혁미래당으로 붙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집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냐라는 비판까지 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당이 많아서 네네. 당명이 좀 앵커들도 헷갈리긴 합니다만 차용했다.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개혁미래당이나 개혁신당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미래당이나 신당이나 새로운 게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도 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 보이기는 한다. 네. 차라리 그냥 새로운 미래하고 미래대연합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미래대연합 해가지고 줄여서 새미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전 들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항상 그런 거지만 아니 그 개혁신당은 당원을 민주당 당원 표절했다라는 그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명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는 저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점잖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뭐 무임승차 운운하고 중국집 운운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대표 등을 비롯한 사람들을 조금 뭐 이렇게 조롱한다고 할까? 예. 그런 뉘앙스가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비판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개혁미래당을 조금 장사 잘 되는 중국집 간판을 베낀 바로 옆에 중국집 차린 건데 그러면 자기가 만든 것도 중국집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중국집은 잘 되니까 옆에서 별로 잘 안 되는 중국집이 그 이제 새로 이제 신장 개업해가지고 우리 거를 갖다가 이제 표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뉘앙스니까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정식 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였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빅텐트하고는 상관이 없다. 빅텐트는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거의 노골적으로 밝힌 것으로 저는 그 이해가 됩니다. 아니 민주연구원 네. 최 부원장님 빅텐트 하겠다면서 당명 이름 조금 비슷한 게 저렇게나 거슬릴 정도 일인가라는 물음이 오늘 조간신문에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왜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략에서 진다. 예. 이런 표현이 있고 대표적인 이제 거꾸로 되는 사례가 이제 우리 초안지에서 그 쭉 해가지고 항우한테 계속 졌지만 마지막에 유방이 승리를 해가지고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략에서 이겼던 그 전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보기엔 좀 저런 말씀을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신당은 당명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다 개혁, 국민, 민생, 뭐 민주 이런 몇 가지를 빼면 가자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 가자 무슨 당 이렇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직전에 만들었던 게 개혁국민정당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유시민 씨가 하던 당명을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당색,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이 색이 원래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 당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했던 뭐 이것 빼고 저것 빼면은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국민들이 혐오하는 안 쓰는 색깔을 써야지만 될 정도로. 예. 그래서 뭐 개혁국민정당이란 말도 그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이랑 연결되는 거고 오렌지색도 그러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아무하거나 아무 때나 싸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누구를 타겟으로 정치를 할 거냐, 예. 누구 표를 가지고 올 거냐. 아무하고나 아무 때나 싸운다. 그래서 뭐 이낙연 대표 표를 뺏어오려고 하는 건지, 예. 그래서 뭐 이낙연 대표 싫어하는 사람들 표를 모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 그 여론조사를 보면 네. 젊은층과 수도권과 호남이 상대적으로 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이제 좀 지지 여론이 있는 걸로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하면은 보수 쪽에서 이준석 신당의 지지가 좀 낮다는 거거든요. 예. 그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표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럴까요? 그 이낙연 전 대표랑 싸울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싸움에서 설령 이긴다 한들 예. 지금 이낙연 대표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사소한 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혁신당의 당명과 오렌지색은 완전히 창의적인 게 아니거든요. 예. 다 어딘가 쓰던 것들이거든요. 설령 그래서 뭐 그 이 개혁미래당이 그 당명을 안 쓴다 한들 얻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거나 아무 때나 아무하거나 막 싸운다. 그러나 득실은 별로 없는 거 가지고 쓸데없는 예.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저 개혁이라는 중국집 이름은 우리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창당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 이 중국집이나 저 중국집이나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된 중국집인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 이름을 갖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각체이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랑 상당히 이름이 유사한데요. 현재 우리 시대 정신을 담은 단어가 미래, 개혁, 통합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찾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해석은 자유니까 저희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개혁신당인데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듣고 국민들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왜 개혁미래당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다만 개혁신당에 바로 합류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사실 좀 이질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얄밉죠. 누가요? 그 이준석 대표는.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보면요. 의석수가 앞서죠. 예. 의원이 지금 3명이 있는 거잖아요. 개혁미래당이 예. 개혁신당보다 예. 의석수가 앞선다. 지금 현역이 현재 3명이니까. 상태로 제3당은 정의당입니다. 네. 4번, 5번에서 지금 의석을 빼고도 이름만 보면 네. 안타깝게 미음이 시옷보다 앞서요. 잠시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네요. 예. 비읍 시옷이니까. 예. 개혁미래당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4번하고 5번이 달라요. 예.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의석수로도 앞서고 그 개혁이라 왜 개혁자를 왜 가자라는 걸 쓰겠습니까? 기억이 앞서기 때문에 개혁을 넣은 거고요. 예. 개혁이 좋아서 넣은 거 아닙니다. 투표지 프린트되는 순서와 네. 기호. 아무리 그렇지만 가자동이나 가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당인데 그래도. 예. 그래도 기억자 쓸 수 있는 이름은 개혁밖에 더 있겠어요. 가조동이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예, 예. 저희 가조동 사는. 그래서 사실은 예. 동성각 바로 옆에 동성루가 쓴 거예요. 동성강 옆에 동성로가 썼다. 그런데 어쩔 수 뭐 상호에 근데 대해서 허가 전화번호부에는 동성강이 먼저 나온다. 네. 그렇군요. 동성루라고 했는데 동성각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맞대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역시 재밌는 해석해 주셔서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 저는, 있다?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정말 아무 때나 네.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거는 사소한 공격의 내용을 볼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공격의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봐줄 필요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지금 두 당이 어쨌거나 합당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약속도 하고 그 행보를 가고 있잖아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더 급한 게 이낙연 대표 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낙연 대표 쪽은 지금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자칫하다가 통합이 안 되게 되면은 자기들은 반 이재명 정서로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입장에서. 그러면 적어도 반 이재명 정서를 가져가면은 호남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뭔가 힘을 좀 받아보겠다고 이낙연 대표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되게 어려워집니다. 민주당하고 싸우는 문제. 반면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게 본인들은 젊단 말이에요. 젊기 때문에 굳이 이번 선거에서 큰 성과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젊은이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탄탄하게 해놓은 다음에 다음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다른 데서 그런데, 중국집 또 차리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아까 급하다고 하는 얘기는 반 이재명 정서가 반 윤석열 정서까지 합쳐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합당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자꾸 지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 건지. 우리는 합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정도의 수모, 이 정도의 이런 깐족거림을 견뎌내고 올만할 건지 그것이 확인이 되면은 합당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삿바 싸움이라는 거군요. 예, 이제 이준석 대표는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저런 면에 있어서 능하죠. 흥미로운 분석들, 사실 뭐 정치 고수들의 깊은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속마음들이 다 탄로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분석입니다.